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영원히 못 먹는 건가? 라는 생각에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혈당 수치 때문에 밥 한 숟갈, 간식 하나에도 죄책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뇨병, 그 이름만 들어도 답답하고 두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충분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실 거예요. 당뇨병은 더 이상 두려운 벽이 아니라 조금만 이해하고 노력하면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늘 웃음꽃이 떠나지 않던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 나눠주기 좋아하고 손주들에게는 간식 아낌없이 퍼주던 영락없는 인심 좋은 할머니셨죠. 그런데 2년 전 박 여사님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당뇨병 진단. 그때부터였어.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뭘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밥은 싱겁고 맛도 없고 먹는 즐거움이 없으니 사는 낙도 없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열심히 식단 관리를 시도하셨지만 늘 배고프고 맛있지도 않은 음식 앞에서 금방 지쳐버리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무기력함과 좌절감이 박 여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좋아하던 손주들이 찾아와도 할미가 좀 피곤하네 라며 대화조차 힘들어졌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의 막내 아들이 인생이막 플러스 채널의 건강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당뇨병은 무조건 굶는 병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고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고. 진짜라고. 특히 영상 속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내용에 박 여사님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저 참고 굶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에 박 여사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음 날부터 박 여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무턱대고 잠을 자려 애쓰는 대신 숙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로 식사 순서 바꾸기였습니다. 탄수화물 먼저 먹던 습관을 버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걸 먼저 먹고 나니 밥량이 저절로 줄더라고. 배도 더 든든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면 왜 혈당이 안정될까요?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은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고요.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죠. 이제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해보세요. 밥숟가락 드는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다음으로 박 여사님은 탄수화물 자체를 무조건 피하기보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니 맛도 더 고소하고 씹는 맛도 있더라고. 이젠 맛없는 밥 먹을 걱정 안 해.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통곡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보다는 고구마, 식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하는 거죠. 박 여사님은 가족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며 요리하는 즐거움까지 되찾으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다음으로 실천한 것은 바로 식후 가볍게 움직이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식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우셨지만 이제는 15분 정도 가볍게 집 주변을 걸으셨죠. 배불러서 졸렸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몸도 개운하고 혈당도 떨어진다니 걷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식후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이거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니 그 전에 몸을 움직여주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박 여사님은 혈당이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으셨습니다. 스트레스와 부족한 수분 섭취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된 거죠. 혈당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혈당을 올린다더라고. 이젠 차분히 마음 다스리고 물도 더 자주 마시려고 노력해. 잠도 잘 자고 말이야.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탈수 상태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물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7 내지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혈당 건강의 열쇠입니다. 박 여사님의 삶은 이제 180도 달라졌습니다. 꾸준한 노력 덕분에 혈당 수치는 놀랍도록 안정되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더 이상 식단 앞에서 한숨 쉬는 대신 새로운 건강 레시피를 연구하며 행복해졌습니다.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당뇨병은 피하고 숨는 병이 아니더라고. 알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젠 뭘 먹을지, 뭘 조심할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인생 2막이 다시 활짝 열린 기분이야.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뇨병은 어려운 병이 아니라 똑똑한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혈당 잡는 생활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식사 순서 바꾸기, 현명한 탄수화물 선택, 식후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직 인생 2막 플러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당 문제로 고민하는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